프로젝트 하면서 그 유리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볼게. 유리함수 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되짚어 주시면 될까요? 이런 이제 일단은 이런 기본 형태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되거든.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그 분자 부분 있죠. 분자 부분이 이런 형태의 k라는 상수로 이루어져 있고 분모 부분이 x라는 변수로 이루어질 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k가 양수일 때하고 그다음에 k가 음수일 때. 그럼 이제 k가 양수일 때 그래프 그리는 형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하셔야 되거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x와 평면 기준해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곡선이 있잖아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 이런 형태로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 이렇게. 제가 근데 이 그래프를 어디서 봤나 생각했더니 정비례 반비례에 대해서 봤더라고요. 반비례. 네, 반비례. 반비례에서 좀 봤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은 그렇죠. x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 값 감소하죠. 이것도 이제 반비례 그래프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의 k가 양수일 때 이런 형태로 뻗어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숙지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셔야 돼. 그 내가 점대칭, 선대칭 얘기했었죠. 그래서 내가 이게 선을 이렇게 딱 두 개 그어봤는데 우선 이제 점대칭에 대해서 얘기할게. 일단은 이 두 개의 곡선 있잖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 원점에서 대칭이 되는 이런 경우죠. 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랑 같은 거야. 그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도 매칭할 수 있잖아. 여기서 이제 수직에 대한 선을 딱 그어보세요. 이렇게 딱 그어봤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수직의 선을 딱 그어봤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진단 말이지. 그 다음에 좀 오른쪽 뻗어가도 마찬가지 형태가 돼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뻗어가도 결국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이렇게 이으면 이런 형태의 흰색 곡선이 두 개 나온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점대칭이 될 거고, 점대칭을 이제 이렇게 써볼게. 점대칭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형태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거든. 0,0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대칭이야. 선대칭은 말 그대로 이제 선분에 대해서 대칭 이동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 선분의 형태가 내가 빨간색으로 칠한 요 직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한 개 직선은 y는 x가 되고 나머지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가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숙지를 해주셔야 돼. 이게 유리함수 특징이 아니야. 알겠니? 자, 유리함수는 이제 두 개의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k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로 뻗는 형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두 개로 또 나눠진다. 어떻게 되면 점대칭, 선대칭이다. 점대칭은 뭐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되시면서 선대칭은 y는 x라는 직선하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또 그래프 관점에서 또 본다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선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됐다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요 있죠? 요 곡선을 요 선분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지.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됐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곡선이 있죠? 여기서 이쪽까지 곡선을 요 선분에 대칭 이동하면 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요 선분 같은 경우에도 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선대칭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두 가지가 다 되죠? 첫 번째 직선은 y는 x라는 직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이 두 개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다. 뭐 이 사실을 좀 알아두면 될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첫 번째 y는 x분의 k에 대해서 그쵸? 내가 좀 설명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지. 내가 지금은 k가 양수일 때 지금 그려봤거든. 그래서 이 양수인 구간을 내가 이렇게 오른쪽에 좀 써볼게. 여기 이 초록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k가 양수일 때 이제 해당되는 그래프가 될 거고, 두 번째는 k가 음수일 때 해당되는 그래프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방향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흰색 곡선이 우리가 k가 음수일 때 해당되는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흰색 곡선도 똑같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면서 그 다음에 그렇죠?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 똑같아 아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것까지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 여기서 보시면은 k 값인데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살짝 바뀌냐면은 기본적인 모양은 같은데 점점점 벌어져. 그러니까 벌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x축하고 y축에 해당되는 이 거리가 점점 이렇게 멀어진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식으로 멀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멀어진다는 거야.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k 값이 점점 작아져도 맞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요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보면은 요거의 절대값 취해준 형태가 더 크잖아? 크다는 건 뭐야? 점점점 x축, y축이 이렇게 점점 멀어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맞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 이것도 이런 식으로 멀어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무슨 말 알겠니? 그래서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x축, y축 있죠? x축, y축에 대해서 점점점 멀어지는 형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이제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유기함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이런 형태가 돼요.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비슷하긴 한데 x 방향으로 p만큼, y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된 유리함수. 이런 형태.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거든. 결국에 이제 우리가 문을 풀 때는 이런 형태가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 이런 조건을 이게 좀 써볼게요. P하고 Q가 동시에 양수라는 거야. 이렇게. 자, 이건 양수라 했을 때 이 유리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또 아래에다가 쭉 펼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Y축이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그릴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X방향 P만큼 Y방향 Q만큼 평행이동 했는데 P하고 Q가 양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근선의 방정식 있죠? 이 정근선의 방정식이 살짝 이제 오른쪽 내지는 위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이 점선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P고 이게 Q다 이렇게.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뻗어서 붙여. 점근선이 결국에 이 초록색 직선으로 만약에 나타낸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유리함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자, 이제 K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흰색,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여기까지 좀 이해되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저 1번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1번 그래프에서 y는 x분의 k라는 그 기본형이 있잖아. 그렇죠? 기본 형태가 있는데 이 기본 형태를 x방향, y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것뿐이야. 그럼 저 교점이 초록색 선 교점이 P, Q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다 있어요. 맞아요. 이 교점이 P, Q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P, Q가 되냐?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P만큼 위쪽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P하고 Q가 양수일 때 평행이동되는 그래프를 우리가 K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K가 음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또 이렇게 그릴 수 있지. 방향이 반대지? 그러니까 이거 그저 왼쪽 위로 향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맞죠? 이렇게.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0,0 어떻게 해야 0,0. 저거 왼쪽. 알았어. 원점. 아니 원점이잖아요. 아 진짜 쌤한테 물어봤는데. 미안.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원점 같은 경우는 써놨잖아. 이렇게 보시면 돼. x축 y축이 있잖아. x축 y축이 만나는 점 있지? 네. 만나는 교점 있지? 그 교점의 좌표가 0,0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0,0인데 이게 오른쪽 방향 P만큼 위쪽 방향 Q만큼 평행을 했으니까 이 좌표값이 변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대칭하고 선대칭이 존재하겠죠? 그 점대칭, 선대칭을 또 오른쪽에 좀 써볼게. 자, 첫 번째 점대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거는 지금 그쵸? 오른쪽으로 P만큼 위쪽으로 Q만큼 평행을 했으니 원점에서 했잖아. P, Q로 이동했다 볼 수 있어. 원래는 이제 0,0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대칭이잖아. 자, 아까 내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저 선대칭 있죠? 이거는 형태 보시면은 기본 형태가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가시면 된다는 거야. 그 비슷하게 가시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울기가 1로 동일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런 형태인데 평행이동했다고 이 직선이 이렇게 바뀔 수는 없다는 거야. 기울기가 바뀔 수는 없다는 얘기지. 기울기는 그대로가. 자, 그래서 직선을 그리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것도 이제 어느 특정한 직선에서 대칭이동될 거 아니니? 이 두 개의 곡선이. 그래서 이런 형태의 빨간색의 두 개의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의 직선은 아까 마찬가지로 수직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자, 그럼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표현해 볼게.
이 직선의 식은 원래 기본형 형태는 x는 y는 x죠. 근데 x 방향은 p만큼, y 방향은 q만큼 평행이동이 있으니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지. 이것도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거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이렇게 돼. y는 x 이렇게 표현했잖아. 여기에서 x 대신에 x-p를 대입하시고요. y 대신에 y-q를 대입하신 거야. 괜찮지? 도형에서 도형으로 이동할 때는 부호 반대로 표현하셔야 돼. 에? 점에서 점으로 평행 이동할 때는 부호 변화가 없는데 도형에서 도형으로 이동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좌변에 마이너스 q를 우변을 넣으시면 이게 결국 이렇게 되겠지? 맞죠? 이걸 쓰기 이거지. 맞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그렇죠? 반대 방향이 있죠. 요 반대 방향이 뭐냐면은 90도를 이루는 요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원래 기본 형태는 이렇게 쓸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x 방향으로 p만큼, y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지. 여기서 좀 조심할 게 뭐냐면은 여기서 내가 괄호 안 쳐줬잖아. 여기서 괄호 쳐준 이유가 여기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가 이렇게 써주시면 안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이렇게 써주시면 안 돼. 알겠니? 마이너스를 전체 x 대신에 x 마이너스 p를 대입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전체 이렇게 괄호 쳐주셔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전개시키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p 플러스 q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그쵸? 직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두시면 돼. 이게 유리함수의 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야. 문제를 또 잘 좀 적용시키셔야죠. 좀 괜찮니? 그래서 이것도 정원의 방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게. 이것도 이제 보시면 인지가 될 텐데, 여기서 정근선의 방정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냥 표현할게. 정근선의 방정식. 이렇게 이제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있겠지? 요 직선하고 요 직선 있지? 두 개를 표현하면 되니까, 하나는 x는 p 이렇게 쓰시고, 하나는 y는 q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 이해가 아니야? 좀 괜찮니? 이렇게. 방정식이. x는 p, 나 알고 y는 있었어 q. 이거. 그런 거야. 응, 고마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기본 형태니까 일단 이 정도 이제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이것도 얘기 또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이거 우리 그 역함수 바꾸는 식 기억나시니? 기존에 있는 유리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있잖아. 이렇게 생겼을 때 요거의 역함수 가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숙지하셔야 돼? 방법은 똑같아요. 큰 틀에서 보시면 얘 보시면 우변이 x에 관련 식이지. 요 x에 관련 식을 y에 관련 식으로 바꿔줘야 돼 반드시. 그건 괜찮을 거야? x-1을 0k로 찍어 넣어서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x-1에다가 y를 곱하신 다음에 이게 x 플러스 2다 이렇게 일단 두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전기를 시켜봐. x, y죠? 그 다음에 이것도 넘기시고. 그럼 이게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x에 관련 식 있죠? 이거를 이제 동명으로 간주하시고 x로 묶어보세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죠? 나머지 있죠? 이걸 반대쪽으로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양변에다가 y-1로 나누시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럼 y-식으로 바뀌었지? 괜찮지? 그러니까 지금 y-식으로 바뀐 것 같으면 이제 이해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근데 이 과정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잘 숙지해 주시라고. 양변에다가 x-를 반드시 곱해주세요. 이렇게 곱해줘. 이런 식으로 됐지. 그 다음에 전기를 시켜줘. 전기를 시켜줬지? 그 다음에 x에 관련된 항을 이렇게 두 개를 묶어보세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시고 이걸 반대쪽으로 넘겨줘야 돼. 그 다음에 양변은 이제 y-로 나누시면 돼. 그럼 y 관련 식으로 바뀌었지 지금.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x, y 자리만 바꿔주면 되지. 그래서 이제 요 식에서 이제 x, y 자리만 바꿔주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y 플러스 2 아니에요? 그래 플러스. 근데 그럼 저기랑 다를 게 없잖아. 이거. 그래도 저렇게 안 하면 안 된다니까? 네? 근데 역함수가 저기 원래 함수랑 똑같은. 그러면 안 그런 되지. 경우도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똑같이 안 돼. 마이너스 맞. 이거 계산하면 똑같이 나와요. 이거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오. 그러니까 어쨌거나 방법은 이렇게 된다는 걸 좀 잘 숙지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약간 형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있죠. 그러니까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기본적인 개형에 대해서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정근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x-1분의 뭐 x 플러스 3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주었을 때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잖아, 맞죠? 정근선의 방정식 알 수 없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형태를 좀 바꿔주셔야 돼. 자, 이것도 잘 숙지하시고 분모에는 x-1 있지. 이거를 분자에 옮기세요. 이렇게. 꼭 옮기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되려면 어떤 값을 더했지 생각해 보시라고. 뭐 더하면 4를 더하시면 되지.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두 개로 나누죠. 이렇게 나누시고 이렇게 나누시고. 할만하지? 그럼 여기서 이제 정수값 1이 튀어나오지. 1 튀어나오시고 더하기 x-1분의 4 이렇게 튀어나오겠지.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고. K가 4인 거고 P가 1인 거고 Q가 1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이 사실을 알 수 있지. 정근선의 방정식 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근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아까 두 개 얘기했었지? x는 1이고 y는 1 이런 형태. 맞죠? 그리고 여기서 4 보이시지? 그럼 방향이 이제 보이시지? 방향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평면상에다가 이제 제대로 좀 그린다 그러면은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칭 이동이 되는 형태지. 물론 이거 원점에서 대칭 이동이 되는 건 아니겠네요. 이게 평행에 있으니까 1,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의 형태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근선의 방정식을 x는 1, y는 2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해 볼게. 이게 결국에 이게 1이고 이게 1이 되신다는 거지. 여기가 괜찮니?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죠, 이게 4지. 4니까 방향 그렇죠. 오른쪽 위로 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좀 이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해요. 이 부분은 어차피 그러니까 그림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만나는 교점은 발생되지 않잖아. x축, y축 안 만나는데 이거는 x축, y축이 만나게 되지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 x좌표랑 y좌표 궁금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특정한 것을 좀 대입을 해보라는 거지. y좌표 같은 경우에는 x에다 0을 대입하면 되죠. 0 대입해보세요. 음수 나오지. 그러니까 그림이 정확히 이렇게 그리는 식은 아니고요. 정확히 이렇게 그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확인해서 좌표값을 내시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내시면 돼요. 괜찮니? 이게 그래서 여기서 y좌표 값이 음수면 반드시 x좌표 값도 음수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고 또 남의 형태를 몇 번 좀 연습하시면 되지. 또 이것도 또 얘기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여기서는 뭐 이렇게 나와. 분자 그쵸? x 앞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을 때도 있거든? 자, 이때도 연습해보자고. 이거 보시면 이거 x-1이죠? 그 다음에 x-1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붙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여기서 4가 나오려면 3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리시켜주면 되지. 이렇게 분리시키고 이렇게 분리시켜주면 되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이게 또 이렇게 되신단 말이지. 맞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지? 여기서 정근선의 방정식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정근선의 방정식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이렇게 써볼게. x는 1 나오시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나오지. 그 다음에 이거 3 보이시지? 이거 당연히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맞죠? 이 정도면 괜찮지? 그리고 뭐 이렇게 나와도 문제 없겠지 당연히. 이게 분수가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도 너무 당황해하지 말고 똑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묶어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근데 아까 내가 그린 그래프 있잖아. 근데 x가 마이너스 2였잖아. 근데 k의 값을 모르는데 그래프 방향을 어떻게 알아? 방향만 하는 거지. 방향만. k가 정확한 값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k가 양수라면은 생각해보니까 네가 그린 건 1차 함수였어. 네가 쓴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가 그랬잖아. 역시 말이 안 되는 아 진짜? 공백 탈락! 아, 근데 그럴 수 있지. 아니 왜? 아닌데? 쌤도 저렇게 했잖아. 아니 그 생긴 게 다르잖아. 네가 쓰면 1차 함수야 되니까. 어떻게 x가 알아? 마이너스 이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가 그랬잖아. 마이너스 이거 y가 3이면 어떻게 되냐면 식이 이런 식으로 돼. 선이 아 아니야. 진짜? 뭐가 달라 저거랑? 이거는 x가 분수에 있잖아. 분모에 있잖아. 아 근데 너가 말하는 건 뭔지 알겠어. 그냥 너가 그냥 정근선 PQ 그리는 거야. 맞아. 그러면 PQ 그렸으면
그러면은 알 수가 없지 그걸로. 그치. 너가 그린 건 너가 말한 거는 2차 함수인지 1차 함수인지 어떤 방향인지 알 수 없어. 그래 좋은 얘기 했어. 우리가 이제 보통 유리식을 했을 때 유리식 자체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유리 함수라 얘기할게. 유리 함수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지. 다항 함수, 분수 함수. 알겠지? 왜요? 나처럼 나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유리 함수라는 단원에서 배우는 형태는 분수 함수에 대해서 배운 거야. 다항 함수 굳이 안 배우는 거지. 원래 다항 함수도 원래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빠진 거지. 이거 다항 함수는 이제 뭐 수원하고 수투 있게 걸쳐가지고 배우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또 얘기해볼게. 이제 이 그래프도 좀 이해가 좀 되죠? 자, 그럼 정의역하고 치역만 얘기해볼게. 아 그거. 이거 좀 얘기를 해봐야 돼서 이거 보시면은 요 그래프에서 정의역 얘기해볼게. 이 빨간색 볼게. 정의역 있죠? 응. 정의역은 가로축에 해당되는 범위야.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곡선이 이런 식으로 지금 뻗어나가는데 왼쪽 오른쪽 보세요. 거의 모든 실수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계속 왼쪽으로 뻗어나가고 이건 계속 오른쪽 뻗어나가잖아. 그렇죠? 거의 모든 실수인데 딱 한 지점만 제외하고 x는 1이라는 지점만 제외하고 분별이 이해되니? 그래서 정의역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조건제시법 했을 때 x가 표현하시고요. 일이 아니야.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치역 얘기해볼게. 치역은 함수값들의 집합이죠. 함수값들의 집합. 그러니까 사실상 치역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에서 세로축 있죠. 네. 세로축 기준을 해서 보시면 돼. 그러면 여기서 세로축 기준을 해서 딱 보셔도 이거 계속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이거 계속 아래쪽으로 쭉 뻗고 있지. 거의 모든 지수가 된단 말이야. 일이 아니. 일이 아니. 맞아요. 1만 제외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y가 1이 아닌 모든 지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돼 이제. 이것까지 해주시면 이제 기본 형태는 우리가 다 배웠다 볼 수 있어. 공부처럼 치열한 뭐가 한 점이다. 공역은 전부 다고 치역은 특정 함수가 발현되는 거? 맞아? 맞아. 네, 보통 이제 뭐 공역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실수라고 우리가 보통 강조하고 풀죠. 그때는 이제 문제 조건에 그 공역이란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문제의 공역이란 범위가 주어지지 않은 거야. 그때 이제 모든 실수라고 이제 가정하고 푸는 거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공역의 범위가 주어질 때도 있어. 간혹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 있단 말이야. y는 양수다 뭐 이렇게. 네네. 그때는 또 다르게 또 생각해 줘야지. 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 넘어가 볼게요. 이제 리뷰해줬으니까 금방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문제 풀어요? 대표 10번까지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거든. 그래서 대표 11번 얘기해볼게.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금방 될 거야.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다뤄줬기 때문에 지금 이해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 이게 뭐 어려운 거 없을 거고. 아직 한참 남았다. 그리고 이제 유리함수가 이제 다 마무리되면요. 무리함수인데 무리함수는 확실히 이거보다 쉽다고 느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래요? 무리함수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거야. 유리함수보다는 좀 쉽다고 좀 느껴질 수도 있거든. 자, 그래서 이거 좀 얘기해보면 11번, 1번에서 이게 지금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1번 하죠? 11번, 11번, 1번. 여기서 보시면 뒷컴마 5에 대한 대칭이 된다고 했지? 근데 대충 간 오지? 어느 특정, 그쵸? 특정 좌표값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건 뭐야? 이거 사실상 정근선의 방정식 표현할 수 있잖아. 어떻게 표현돼? x는 b, y는 o.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기본 형태 기억나시니? 기본적인 형태는 0,0이지 0,0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된다 그랬지. 그럼 이거를 정근선의 방정식 표현하면 어떻게 돼? x축, y축이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봐봐. 1,2에 대해서 대칭 이동됐다고 해. 예를 들어서. 그렇죠? 1,2에 대해 대칭되면 여기서 정근만 어떻게 썼어? x는 1, y는 2. 예를 들어 이거 괜찮니? 이거 좀 이해하셔야 돼.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좌표값이 나왔을 때 이거 정근의 방정식 표현하면 이렇게 나왔다면 맞지? 그럼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 형태를 일단 정근의 방정식 나오도록 바꾸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 바꿔준 형태는 배웠지? 배웠으니까 그대로 사용해볼게.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가 a지. a를 묶어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a를 날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 2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x가 대비선이 a로 묶은 거야, 맞죠? 그래서 a를 더한 거지.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시면 되죠. 나누시면 정수값, 그쵸? 정수 뭐 상수값 뭐 a가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지, 맞죠? 네. 자, 여기서 정근사의 방법이 바로 보이지? 네. 뭐가 되겠어? 여기서 x는 뭐야? 이게 1이 되지. 그 다음에 a가 뭐가 된다는 거, 이게 5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막. 자, 그 다음에 2번 얘기해볼게. 일단 2번 얘기해보시면은 요 뒤에 있는 직선 있지? 이걸 먼저 좀 써볼게. 이게 좀 중요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의미는 무슨 말이니? 우리가 점대칭하고 선대칭이 동시에 된다고 했잖아. 점대칭은 선대 되는데 선대칭하고 점대칭, 그쵸? 선하고 점의 관계가 어떻게 됐었니? 점은 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의 교점에 잡혀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요 일단 두 식을 연립을 해볼까요? 연립하면서 좌표값을 얻어내보시라고. 하나씩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y가 어떻게 돼? a 플러스 b에다가 2를 나누는 값이 되죠. 좀 복잡하긴 해도.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여기다 다시 대입해주면 또 x값 구할 수 있지? 그래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죠? 2를 빼시죠? 그 다음에 2분의 해서 어떻게 돼? b만 쓰게 되지. 그래서 이것들 하나 얻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표현했죠? 이 두 개를 가지시고 똑같이 이제 문제에 접근하시면 돼. 아까 이제 1번 문제 거의 똑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맞춰주시면.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 결국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식을 보시면은 식을 좀 위에다 써보면 여기서는 식이 완벽하게 표현되거든. 정확하게 이제 개수값이 좀 나왔으니까 바로 내가 맞춰볼게요. 2를 곱해주시고 x-1로 붙여주시면 돼. 나 똑같이. 그 다음에 이게 1이 되려면 3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누시면 이렇게 이게 나눠주시면 이게 결국 이렇게 되지. 맞죠? 그래. 그럼 이 식에서 정근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어떻게 돼? x는 1이 되시고 y가 2가 되시지. 맞지? 이걸 어디다 매칭시켜줘? 여기다 매칭시켜야 된단 말이지. 그럼 y가 어떻게 돼? 2죠. 그 다음에 x가 1이 되시지. 그럼 여기서 그쵸? A, B 방정식이 두 개 나오지? 연립 잘해주면 될 거 아니야. 안에 3. 그거 계산해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시니까 더해주세요. 더해주시면 어떻게 돼? B가 3이죠. 그럼 A가 1이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할만하지? 그럼 뒤에 문제 금방 돼. 자, 12. 할만한데요? 할만하지? 할만한데? 그 12번 볼게. 이해력이 좋구나. 네. 머리가 좋은가 보다. 근데 저도요, 저도요. 은결이도 머리가 좋지. 네. 우리가 좀 나쁜 건 아니지. 자, 해서 이걸 이제 써볼게. 난 인간은 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잖아. 저는 공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방송 쪽에 나가봐야지. 방송 뭐예요? 연예인. 그거. 텐션이 좋아서 은결이가. 되게 좀 부질성도 좋고. 근데 얼굴 보여주는 거 부끄러워해서 방송이면 못 될 거예요. 아니야 이제. 아니 오늘. 아니 그걸 내가 안 보여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 얘 얼굴이 좋으면 불편하다 또 이제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매력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부러 안 보여.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사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곡선 형태로 그려보시면 하나가 이렇게 좀 처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처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지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제 식을 보시니까 이게 이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는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은 첫 번째 방법 있잖아. 그렇죠. 유리함수 있지. 요 유리함수 형태를 좀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정근선의 방정식이 나오도록.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문자가 3개나 나왔어. 3개가 나왔기 때문에 바꿔주는 과정이 좀 복잡해. 알겠니? 그래서 이때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 주는 게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하냐면은 요 그래프를 보시고 유리함수를 직접 만드시는 거야. 그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 한번 내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
자 여기서 보시면 정근선의 방식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1이 되시고 y는 마이너스 2가 되시지. 네. 이걸 이용해서 이 틀을 좀 맞춰볼게. y는 그래요. 이거 틀이 어느 정도 맞춰줄 거야? 2 플러스 1. x 대신은 뭘 대입하면 될까? x 플러스 1 대입하면 돼. 괜찮아? 네. x 플러스 1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분자는 모르지. k라고 두세요 그냥. k라고 두시고 이게 마이너스지.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요 식을 살짝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 그림에 나왔다시피 0에서 만나 y좌표 값이 마이너스 1이래. y좌표 값이. 맞죠? 그러면 0,1을 여기다 대입하면 k를 구할 수 있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0,1을 여기 써볼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게 k 마이너스 2가 되시지. 그래서 여기 k가 1이 되신다. 이렇게 되신다는 거. 잠깐만요. 신기하다. x가 k 마이너스 1은 k 빼기. 그래서 k는 1. 괜찮니? 네. 그래요. 그러면 이 식이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그대로 써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거지. 쌤 근데 0분의 k는 0 아니에요? 아니지 1분의 k지. 왜냐면은 0 더하기 1이잖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x 대신에 0을 대입해서 1분의 k.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됐지? 근데 이게 이거지. 근데 여기 형태가 다르지. 그 이것도 또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지. 이거를 이 형태로 바꿔주는지, 이거를 이 형태로 바꿔주는지. 투자가 편하지 않아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좀 편하겠지?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 어떻게 해? 통분하면 되지? 통분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1을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1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1로 맞춰주시면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서 분자한테 계산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드시고 바로 이제 비교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잘 숙지를 해주세요. 그래프를 보시고 유리함수를 완성해내서 여기서 y 절편값 이용해서 k값 구하시고 다시 올라가서 비교해줘서 a부터 c까지 이제 확인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요. 이제 거의 끝났어. 이제 거의 뭐 너네 뭐 금방 뭐 괜찮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 얘기할게요. 이제 13번이 또 중요하죠. 13번은 이제 난이도가 뭐 좀 그쵸? 신부가 얄미니.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 우리가 수상에서도 있잖아. 그래프 그려서 교점 계수 확인하는 거 있지? 그런 것처럼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것도 잠깐 지워볼게. 나는 수상보다 수사가 더 쉬운 것 같아. 보통 그래요. 수사가 수상보다는 내용 좀 수상이 좀 어렵지. 자, 그래서 13번 얘기해볼게. 일단은 유리함수 이렇게 좀 써볼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결국에 우리가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지. 그 이유는 뭐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를 배우는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배운다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방법대로 좀 고쳐볼게요. x맛을 옮기시고요. 그 다음에 분제에도 x맛 1이 나오게끔 맞춰보세요. 이렇게 쓸 수 있지. 여기에다가 뭐 더하면 돼? 1을 더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두 개를 또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시면 이게 이렇게 되시지. 금방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내가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보지. 이렇게 펼쳐서 x축, y축. 토마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1, y는 2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펼쳐서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제 편안하게 뭐 실선으로 그리고 괜찮으니까 이렇게 좀 그려볼게. 이런 형태의 x는 1이라는 방정식이 생겼고 그 다음에 y는 2라는 이런 방정식이 생겼다는 거. 이런 식으로. 화장실 가라는데 먼저. 그래프 너무 많이 봐서. 아.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분자가 1이죠.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정확한 값을 좀 확인해 볼게. y절편 값 확인해 볼게. 0 넣으세요. 1 나와.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일단은 확실히 좀 그려보세요. 이렇게 좀 제대로 좀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좀 오른쪽 조건 보시면 돼요. 오른쪽 조건은 어떻게 돼? y는 kx 플러스 2라는 직선 이런 형태로 나왔지? 자, y는 kx 플러스 2라는 직선을 이 그래프에 좀 나타내 볼게. 여기서 보시면 기울기는 k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울기는 몰라. 그러니까 방향을 모른다는 얘기지. 그럼 만약에 k가 양수를 이렇게 그려져, k 음수를 이렇게 그려져, 맞죠? 근데 여기서 2를 보세요. 2. 2라는 값이 무슨 말이냐면은 y 절편값이에요. 이게 보세요. x는 0 대입해봐. k 값에 상관없이 y는 2로 고정돼 있잖아.
맞죠? 그래서 0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왔으니까 아, 이 직선 있잖아. 0,2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맞죠? 지금 이거 음수지. 이렇게 그릴까 안 만나지? 이게 안 만나. 이런 식으로 안 만나지. 양수를. 계속 안 만나지? 그 다음에 이 X축으로 평행할 때는 안 만나지. 그러다가 이거 살짝 커졌어. 그렇지? 커지니까 계속 만나잖아. 계속 만나지. 계속 만나지. 그러면 K가 양수, 음수일 때. K가 양수일 때는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이거 확인할 수 있지? K가 음수일 때만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일단 이때 안 만나지? 안 만나. 그렇죠? 기울기가 점점 더 작아졌어. 이렇게 계속 작아졌어. 계속 안 만나?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아래 곡선 보이시니? 이 곡선의 한 점에서 딱 만나요. 그렇죠? 이 시점에 만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곡선하고 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제외를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안 만나? X축과 평행할 때부터 안 만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기울기가 작아졌어. 계속 안 만나. 안 만나지? 안 만나지. 안 만나다가 이 점에서 딱 한 점 만날 때부터는 계속 만나지. 이런 식으로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확인해 줘야 돼? 이 곡선하고 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렇죠? 이 조건식을 세워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다시 시작해 볼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거를 먼저 이렇게 뽑아내세요. 이렇게 뽑아내시면 이게 이렇게 되시지? 이렇게. 아니면 그냥 이걸 뽑아내도 돼. 이거를 그냥 이렇게 뽑아내볼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런 식으로. 맞지? 연립하셔야지? 그 다음에 다 넘겨주시면 돼. 그냥 넘겨주시고 이게 지금 2가 사라지지? 왜 같아 저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X-1을 좀 곱해보세요. 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이게 이렇게 되시거든? 이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이랑 kx 플러스 이거 왜 같아요? 아, 이건 뭐냐면은 이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그게 y인가 보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둘 다 y니까. 한번 여기 좀 써볼게. 자, 보시면 우리가 요 유리함수하고 요 1차 함수 있죠? 이 관계성을 좀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쓴 게 이런 형태로 있다는 거지. 방분사의 방식이 나오는 유리함수. 그 다음에 1차 함수. 문제 조건. 요 두 식이 연립한 거야. 왜 연립했겠어?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잖아. 아, 그 한 점을 찾는 거구나.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둘이 Y랑 X랑 같으니까. 괜찮니? 자, 그래서 이 두 식이 연립하는 거야. 연립. 그러면 연립을 해보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여기 이제 밑에 이렇게 쭉 써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2가 날라가요. 이게 좀 공간 부족하니까 여기 좀 써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S-1만 좀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시고 1을 또 좌변을 넘겨보시고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X에 관련된 내비차선을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한 게 뭐야? 방정식. 방정식이지. 이 방정식으로 지금 바뀌었지? 방정식 바뀌었으니까. 있지 않나요? 플러스 X는 이거 1을 좌변을 넘기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원래는 과정이 이렇게 되죠? X-1을 곱해줬지?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이게 1이지. 그렇죠? 이걸 좌변을 넘긴 거야. 괜찮죠? 그럼 이 방정식이 우리 이제 뭘 쓸 수 있어? 한 점에서 만났지. 그러니까 여기 판별식 G는 0이다. 이렇게. 무슨 말 하겠니? 봐봐. 판별식 있잖아. 방정식일 때 가능한 거지. 판별식을 왜 써줘? 근해 형태를 보기 위해서.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그렇죠? 중근인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 여기서 뭐 한 점만 넣었다는 거지? 중근. 뭔지 알겠지? 그냥 D는 0. 근데 K 값의 범위는 뭐라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뭐 이렇게 되시죠. 이렇게 되시지? K가 이제 2차식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K 값을 이제 얻어내시면 된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K의 이제 범위를 이제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답을 쓸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좀 잘 확인하셔야 돼. K랑 0 대입해봐. 0 대입해보면 Y는 2지. Y는 이거 뭐야? X축과 평행이 있어야지. 안 만나지? 그래서 내가 이거 포함시켜준 거야. 맞지? 그러다가 이 한 점에 만났다는 거야. 한 점에 만났다는 뭐야? K가 마이너스 4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일 때 한 점에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등호 안 붙여주지. 그래서 여기서 등호 안 붙여주고 여기 등호 붙여주고. 이거 좀 잘 확인해주세요. 못하겠다 나. 근데 이것도 개별적으로 내가 또 좀
좀 얘기해 줄게. 알겠게. 자, 그래서 13번 문제 잘 푸셔야 돼. 13번 문제가 중요한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문제는 오히려 괜찮아요. 14번이거든? 그냥 합성함수야. 그러면 이거 결국에 이제 규칙성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 하나씩 또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대로 좀 적용해 보시고. 내가 생각해봤거든. 자, 그 다음에 15번 얘기해 볼게. 네. 15번 이제 역함수 문제거든요. 이제 이거 하고 잠깐 내가 또 뭐 쉬는 시간 줄까? 아니 그냥 괜찮겠지? 2분 동안만 쉴 수 있게. 한 3, 4분 정도. 그래. 예. 자, 그래서 15번 얘기해 볼게요. 자, 15번은 이런 관계식을 좀 보시면 돼. 기존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다 이렇게. 맞지? 이건 별거 없어요. 아까도 내가 유리함수, 역함수 바꿨더니 같아졌지. 그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경우도 발생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fx가 어떻게 표현돼? 이렇게 표현됐지?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역함수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 방법은 좀 알고 있지? 네. 그래서 위에다 이제 좀 표현을 하시면은 fx를 y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양변에다가 x-를 곱해주세요. 이렇게 되시죠? 맞죠? 그 다음에 한쪽 다 넘겨주세요. 194번이랑 불러지는 거구나. 우리가 푸는 거야. 이건 좀 이따 얘기해줄게. 14번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y하고 ax 있지? 이거를 x로 묶어보세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시거든? 그럼 나머지는 다 반대쪽으로 넘기시면 돼. 이런 식으로.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양변을 다시 y-a로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x, y 자리만 바꿔주면 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이제 뽑아서 나온다. 이게 같다. 맞지? 그럼 이제 역함수 구했지? 그러면 기존 함수 있죠? 이거랑 같다는 얘기지. 오. 이렇게 매칭시켜주면 되잖아. 이거 간단하죠? 네. 여기서 a가 1 나오지. 금방 계산돼요. 자, 그럼 잠깐 좀 쉬는 시간 줄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걔가 어제 축구를 봤거든? 늦게 일어나.